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설레는 시간이고 또 누구에게는 마음이 무겁기만 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상을 차리고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사실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죠. 음식 장만부터 선물 준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다 보면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집니다. 특히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두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소에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명절만 되면 꼭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지만 월급날과 명절 준비 시기가 맞지 않아서 늘 고민이었답니다. 그래서 추석이 반갑기보다는 힘든 시기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아마도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0대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보통은 이 돈이 스무날쯤 통장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명절 준비가 늘 그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기 전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작은 용돈도 챙겨줘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늘 애가 탔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미리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김어르신은 평소보다 며칠 일찍 들어온 돈으로 장을 보고 제수용품을 마련할 수 있었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추석을 조금은 여유롭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생계급여가 단순히 빨리 들어온 게 아니라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평소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장을 보느라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교통비를 해결하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길 수 있었죠. 만약 안내를 놓쳤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자동 지급되는 지역도 많지만 일부는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떤 방식인지 반드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종시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사례입니다.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매년 추석이 되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명절 음식과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추석 전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현금과 함께 생활용품 세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과 떡이 담긴 명절 세트가 있어 따로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줄었고 현금은 교통비와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가족 모두가 마음 편히 명절을 맞을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지역마다 위문금이나 위문품 같은 맞춤형 지원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내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명절 지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생계급여 조기 지급과 위문금과 위문품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나 각종 바우처 지원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명절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지 실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된 계좌를 바꾸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반환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계좌 등록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서울과 세종처럼 자동 지급되는 곳도 있지만 경기도 일부 시군처럼 신청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이 자동 지급인지 신청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은 소득 확인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활용도 중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여주고 평생교육 바우처는 자기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바우처는 실제 건강관리에도 쓸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이런 바우처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받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어디에 쓸지 정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평생 교육 바우처를 활용하는 식으로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위문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식용유나 햄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있는 명절 선물 세트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한동안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은 꼭 필요한 지출에 쓰고 위문품은 생활비 절감용으로 활용하면 명절 이후에도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명절 무렵에는 지출이 늘어나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직이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일 때 가능하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고 통지서나 병원 진단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실제로 활용 전략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석을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과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 칼럼의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계좌 관리입니다. 지원금 대부분은 현금 형태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 오류가 생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계좌를 예전에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데도 주민센터에는 오래된 계좌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서 입금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 처리된 경우도 있었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금만 확인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계좌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세종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역도 있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의 일부 시군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짧고 놓치면 그 해에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공지사항을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확인을 위해 최근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우처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고, 건강 바우처는 실제 치료나 관리 비용을 줄여줍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는 온라인 강의나 평생 교육원 수강에 활용할 수 있어 자기 개발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바우처를 단순히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다가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 난방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먼저 확보하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은 평생 교육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내 생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위문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에만 집중하고 위문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생활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식용유나 햄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런 물품을 잘 활용하면 한동안 장을 보러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위문품은 생활비 절약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위문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으니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미리 이해하는 것입니다. 추석 무렵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을 잃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이어야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해고 통지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두고 필요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정부24와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온라인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나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미리 부탁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고 가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명절에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금액을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금액을 병원 진료비에 쓰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나 손주 교육비로 쓰면 장기적인 가정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면 지원금의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돈은 쓰고 나면 금방 사라지지만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명절 이후에도 안정감을 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석 전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여유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내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계좌 정보를 점검하는 일은 작은 수고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큽니다. 명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지원금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미 챙기고 계신가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명절의 부담을 덜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실제로 활용해 본 경험은 어땠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